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각계 전투죠. 개인기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리포트가 도움이 많이 된 최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네이버 좀 자세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눈에 확 드네요. 어서 와. 네이버 컬리는 처음이지. 요 일단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부터 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네이버 컬리가 이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요. 연내에 이제 네이버 쇼핑 앱으로 컬리가 입점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좀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의 경우에도 다소 부족했던 이제 신선식품 라인업을 보강하고 또 컬리도 고객군을 이제 잠재적 고객군을 대폭으로 확보하는 그런 이제 상호 윈윈의 딜을 좀 체결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저 이제 네이버 안으로 컬리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이제 네이버 컬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컬리 사용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예. 꽤 예전에 네. 자주 이용을 해봤었는데 요즘 예. 들어서는 주문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네. 일단은 네이버와 컬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네. 윈윈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들이 무엇인지 체크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막 3월 12일에 출시된 플러스 스토어 쇼핑 앱, 이것을 이제 좀 키우는 게 좀 더 이제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이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처럼 배송이 매우 중요한 쪽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열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컬리와 협업을 통해서 신선식품 라인업도 보강이 되고, 또 컬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새벽 배송, 이름은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컬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컬리 입장에서도 최근 2년 동안에 거래액 성장률이 신선식품 시장 거래액의 성장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액 성장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즉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네이버와 함께 찾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은 이제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이커머스 시장 260조 중에서 약 한 47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중의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지난 한 3,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본다면 전체 이커머스 시장은 10.5% 정도 성장한 반면 신선식품의 거래액은 같은 기간 15%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좀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컬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마켓시가 어느 정도 잡혀요? 우선은 이제 전체 신선식품 카테고리로 본다면 그 47.4조 원의 규모 안에서는 작년도 거래액 기준으로 약 한 6%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 47조 원 중에서 한 70% 이상은 음식료품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가공식품이 있는 반면에 30%가 채 안 되는 부분이 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신선식품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전체 47조 규모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1조, 12조. 근데 이제 컬리의 거래액이 약 3조인데 그게 다 신선식품인지 음식료품, 가공식품도 섞여 있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우리가 발라내긴 힘들어요. 화장품이랑도 팔아요. 맞습니다. 뷰티 컬리도 일부 있고, 근데 뷰티 컬리를 뺀 나머지 마켓 컬리 거래액이 2.7조 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전부 이제 가공식품인지 또는 신선식품인지를 구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반적인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새벽 배송 서비스로 하고 있는 쿠팡 프레쉬가 이제 압도적 1위고 이 컬리가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점유하는 2위 사업자다. 요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네. 그 요즘 컬리가 네.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괜찮은 건지 요즘 영업이나 뭐 네. 매출액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선 이제 매출은 다행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아, 물론 이제 성장률은 분명히 둔화가 되지만 10%씩 성장하던 게 이제 5%, 3% 이렇게 성장률은 좀 둔화됐지만은요. 네. 반대로 지금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아직은 영업 손실 구간에 있지만 2022년도에 2천억 원을 훌쩍 넘겼었던 손실액이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200억 수준으로 손실액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같은 기간 매출은 뭐 한 6, 7%밖에 안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손실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비슷한 규모의 매출 하에서도 어떤 비용 효율화나 어떤 내실이 개선됨으로써 손익 구조가 많이 이제 좋아졌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올해 또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음으로써 신규 고객 증가, 이제는 매출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손익 관점에서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는 어떤가요? 요즘 플랫폼 이야기가 네.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도 좀 들려오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커머스, AI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자로 나온 플러스 스토어 쇼핑 앱이 4월 20일 약 한 달 만에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가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스토어 앱의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발견 탭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이 발견 영역을 통해서 개개인 소비자들의 네이버 쇼핑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쇼핑 컨텐츠들을 피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킬러 컨텐츠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업계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쿠팡 대비 가장 큰 차별화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커머스 쪽은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AI 관련된 부분, 즉 이제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AI 브리핑 서비스를 포함해서 과연 네이버가 AI 검색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3월 하순부터 실험 단계, 소위 베타 테스트에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AI 검색이 과연 네이버 스타일의 AI 검색이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쪽을 저희가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거래액 성장률이랑 온라인 쇼핑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 성장률은 작년도에는 시장 성장을 좀 많이 하회했어요. 예. 2024년도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즉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 성장률이 6% 정도였었는데요. 네이버는 이를 1에서 2%포인트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을 낳았습니다만 작년 3분기부터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4분기에는 시장 성장률 대비 4.5%나 위에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 다소 둔화된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 성장률은 예. 최소 8%, 최대 10% 정도를 보고 있어서 예. 시장 대비 올해는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리포트를 보니까 26만 원 제시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전고점 그 위까지 잡으신 건데 네네. 그 산정 방식 뭐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 26만 원은 올해 2025년도 예상 주당 순이익에서 타겟 주가 수익 배수 퍼라고 하죠. 퍼 이제 20배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 같은 글로벌 소위 탑티어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수익 배수가 20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한 22배, 3배 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AI 쪽에서 네이버는 후발로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대비로는 일정 부분 할인이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또 그런 메타나 구글 대비 네이버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요? 커머스 쪽을 아. 같이 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웹툰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상황 예.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의 우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한 20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 보면서 요즘 네이버 검색 누가 하냐 뭐 네. 이런 말씀 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챗GPT나 중국 뭐 모델이나 이런 네. LLM 기술 탑재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을 많이 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쪽의 경쟁력보다는 네. 지금 이제부터는 볼만한 부분이 커머스, 웹툰 등의 다른 분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